안녕하세요. 거꾸로 물리교실 9차시 전기단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이번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음의 법칙, 여러분 기억나나요? 오음의 법칙. I는 뭐죠? R분의 V. 이게 오음의 법칙이었죠. I가 뭔가요? I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V는 뭔가요? V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전압이 되겠고요. 그리고 R은요.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죠?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전압이 어떻고 저항이 어때야 되나요? 전압이 크고 저항은 작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고요. 단위도 살펴보면 전류는 암페어 단위를 쓰고요. A라고 쓰고 암페어, 몇 암페어, 1암페어, 2암페어. 전압은 똑같습니다. 볼트라고 읽죠. 피카츄 100만 볼트인가요? 볼트 전압입니다. 저항은 오hm. 이렇게 쓰고 ohm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ohm의 법칙. 여러분 기억해둬야 되고요. 여기 보면 저항에다가 전선으로 전압을 연결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 어디가 플러스 극인가요? 긴 거, 짧은 거?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전지에 어느 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류가 돌아갑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자는 사실은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요.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전자와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오음의 법칙 잘 알겠나요? 두 번째, 저항을 그러면 연결을 해볼게요. 직렬 연결인데요. 직렬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1옴, 2옴 저항 두 개를 연결했어요. 통과하기가 하나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커집니다. 그러면 총 하나로 합성 저항을 생각해 본다면 1 더하기 2 두 개를 더하면 총 3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게 전체를 3옴이라 그러면 전류는 R분의 V니까 얼마가 되나요? 3분의 12. 그렇죠. 4A가 전류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요. 자, 1옴에 흐르는 전류와 2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떨까요? 쭉 길이 갈라지나요? 한 길밖에 없나요? 그렇죠. 한 길밖에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1옴에도 4A가 흐르고요. 2옴에도 4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 포인트는 두 저항에 흐르는 뭐가 똑같습니까? 전류가 같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걸리는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I는 R분의 V에서 V는 IR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1옴에 걸리는 전압 I 4, R 1 곱하면 4V가 걸리죠. 여기는요 4, 2, 8V가 걸립니다. 다시 바꿔 쓰면 자, 1옴에는 4V 걸리고요. 2옴에는 8V가 걸려서 4 더하기 8 하면 총 12V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직렬 연결했을 때 저항이 큰 게 많이 걸리나요? 작은 게 전압이 많이 걸리나요? 2옴이 2배 저항이 크니까 전압도 2배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포인트는 전류가 같다. 두 번째, 병렬 연결 가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이면 전류를 생각해 볼까요?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쭉 가다가 위로도 흐르고 밑으로도 흐르네. 갈라지죠. 두 갈래로. 그랬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래서 다시 흘러 들어오는 이런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V를 3옴과 6옴에 걸어 놨는데요. 쭉 따라가 보면 두 갈래로 나뉘죠. 그러면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 봅시다. 자, 길이 하나 있을 때
전류가 흘러가는 것과 길이 하나 더 생겼어요. 1차선이 아니라 2차선이 되면 여러분 좋겠죠. 그러면 전류가 더 흐르기 좋습니다. 즉 병렬 연결할 때 저항은 더 작아집니다. 길이 2갈래가 됐으니까요. 전류가 흐르기 쉽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병렬 연결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전체 합성 저항 분의 1 하면은 이게 2개 더하면 2분의 1. 그래서 저항은 2ohm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로 하면은 2ohm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V 2ohm 몇 암페어? 그렇죠. 6암페어가 흘러갑니다. 근데 6암페어가 갈래길을 만났어요. 그러면 위쪽 아래쪽으로 나눠갈 텐데 자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병렬 연결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전압이 똑같이 걸린다는 겁니다. 12V가 3ohm에도 12V, 6ohm에도 12V.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의 포인트 적어 놓으세요. 병렬 연결은 V가 같다. 그러면 3ohm에 12V가 걸렸으니까 I는 R분의 3분의 V 12V 하면 몇 암페어? 그렇죠. 4암페어가 위로 흘러가고요. 그럼 6암페어에서 남은 건 몇 암페어인가요? 2암페어. 그죠? 아니면 R분의 6분의 12 하면 2암페어. 그래서 6암페어가 2갈래로 나뉘어 흐르다가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오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직렬 연결은 전류가 같고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울 내용은 축전기입니다. 축전기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 전하를 저장하는 게 축전기예요. 축전, 그죠? 그럼 어떻게 저장하느냐? 금속판 2개를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볼까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쪽 플러스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저장되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역시 똑같이 플러스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어져 있나요? 끊어져 있나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된 다음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여기도 충전이 된 다음에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류가 계속 흐를까요? 바로 전압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르고 안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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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류 대신에 교류를 사용합니다. 교류, 요거 사인 모양이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그때 바뀌는 진동수를 F라 그러면 자 천천히 바꿔주면 흐르고 이렇게 흐르겠죠. 빨리 바꿔주면 흐르고 계속 흐르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축전기는요. 자 마지막으로 코일로 갑니다. 코일은 자 교류를 걸어주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반대로 흘렀다가 계속 전류가 변합니다. 자 전류가 변하면 여러분 배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 방향,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 자기장이 저 방향. 즉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죠. 전자기 유도할 때 자석을 왔다 갔다 해도 유도 기전력이 생겼죠. 그러면 이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 변화를 도와주나요? 방해하나요?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많을수록 오히려 전류는 잘 안 흐릅니다. 그러면 빨리 바꿔주면 유도 기전력이 많이 생기면서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바꿔주면 안 바꿔주고 안 바꿔주면 유도 기전력이 아주 조금 생기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은 반대로 F가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이걸 포인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꾸로 물리 교실 9차